안녕하세요, 엉클리이고요. 착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질 수 없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애초에 사고 팔거나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아닌데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보통 코인을 비하하는 말로 데이터 쪼가리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는 블록에 저장되는 거지 우리가 사고 파는 비트코인은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데요. 그저 채굴의 보상으로 받고 수수료로 쓰이는 상태가 변할 수 있는 무언가인데요. 이 부분을 잘 지적한 영상이 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했대. 뭘 암호화한 거지? 고양이 없는 웃음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정말 핸섬한 한국은행 국장님이 물어보시죠. 코인은 암호화폐라는데 대체 뭘 암호화한 거냐? 혹시 반박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일단 지적하신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하는 건 코인이 아니라 코인 지갑의 개인 키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비트코인 백서를 들고 와서 이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피라미딩 설계다. 채굴 블록 보상이 거의 끝나는 2040년경엔 채굴 활동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투입되는 총 연산력과 네트워크 보안이 동시에 하락할 거다. 결국엔 블록 생성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반박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양이 없는 웃음이라는 말은 상당히 날카로운 비유예요.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그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영화 매트릭스의 매트릭스처럼 허상이 맞고요. 우리는 코인을 가질 수 없고 전송할 수도 없어요. 비트코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고가 아니라 금고 키를 사고 파는 거죠.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비트코인이란 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의 실체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인데요. 좋은 예시가 영화 매트릭스인데 He is the one. 세계의 명작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짜다. 우리는 기계가 만들어낸 이런 코드로 짜여진 가상 세계에 정신만 접속해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설정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매트릭스는 허구의 사이버 공간인데 최종적으로 인간의 운명도 기계의 운명도 결국엔 모두 이 매트릭스의 운명에 달려있죠. 그래서 3편의 최종 결전도 실제 세상이 아니라 매트릭스 안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언가가 진짜냐 가짜냐 실체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은 가치에서 나오고 가치는 합의에서 나오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올랐던 이유 1000원에서 1억 2억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은 규칙에 대한 합의고 이 합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돈 그리고 에너지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규칙은 필연적인 사이클을 하나 만들었죠.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란 건 없어요. 표면적인 착시인데요. 사이클은 비트코인 규칙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상승장을 겪고 조정을 받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장이 오는 이런 식의 패턴을 정의하지 않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하락들은 매번 조정이 아니라 그냥 붕괴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4번 죽었다가 운 좋게도 4번 다시 부활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관점을 연장하면 우리는 물음표 가득한 현재 코인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의 어딘가에 위치한 게 아니다. 지금 시장은 4번의 반감기가 축적된 16년 주기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는 분기점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거든요.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많은 부분이 설명 가능해지고 그렇게 볼만한 근거들이 많아서요.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단 하나, 규칙. 사토시가 설계한 비트코인의 규칙만 알면 왜 비트코인이 허상이지만 가치가 있고
왜 지금 시장을 16년 주기 슈퍼사이클의 초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규칙 한번 보죠. 이 세 가지 규칙이 비트코인의 거의 전부예요. 첫 번째, 블록은 10분에 1개씩 생성되도록 14일마다 채굴 난이도가 조절된다. 두 번째, 생성된 블록에 대한 보상은 21만 블록, 대략 3.995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세 번째, 검증자는 연산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가장 긴 체인을 진실로 간주한다. 이 세 개 규칙이 비트코인의 헌법인데, 코멘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사토시는 엄청난 천재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코드를 봐도 좀 투박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고요. 진짜 천재적인 점은 이렇게 간단한 세 개의 규칙 안에 네트워크를 장기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요인을 온전히 담아냈다는 점인데요. 좀만 더 자세히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은 묶어서 볼게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속성이 나오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는데요. 최초 블록 보상 50개, 10분에 1 블록씩 생성, 4년마다 블록당 보상은 2분의 1, 중학교 수학 등비 수열로 계산하면 2100만 개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 전체 개수를 제한한다,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비트코인 발행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서 매 주기마다 매도 압력의 상한을 낮추는 게 포인트긴 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규칙이 정말 재밌고 기발한데요. 채굴자들이 블록을 만들고 거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전 세계 비트코인 검증자, 노드들이 검증을 시작하거든요. 이때 검증은 무슨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노드들은 절대적으로 규칙대로 움직일 뿐인데요. 그 규칙이 이거예요. 가장 긴 체인, 가장 연산력이 많이 투입된 체인이 진실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블록체인의 최대 난제, 이중지불을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중지불이 뭐냐면 사실 어떤 채굴자가 마음만 먹으면 일시적으로 체인은 여러 줄로 갈라질 수 있는데요. 예시로 제가 테슬라 한 대를 1비트코인 주고 산다고 해볼게요. 제가 1비트코인을 테슬라 측으로 보내면 그 지불한 기록이 블록에 포함되겠죠. 테슬라는 이 기록을 확인하고 차를 저한테 줄 텐데요. 그런데 이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몰래 블록을 따로 채굴해서 그 몰래 생성한 블록에서 내가 테슬라한테 비트코인을 전송한 기록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체인에서 계속 블록을 만들면 돼요. 이때 노드들은 어떤 체인이 진실인지 상법이나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오직 정해진 규칙, 가장 긴 체인, 가장 연산력이 많이 투입된 진실이다 라는 규칙을 따르는데요.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채굴 연산력의 51%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전송 기록을 뺀 블록이 포함된 이 빨간 체인이 가장 긴 체인이 되겠죠, 조만간. 그러면 노드는 이 체인을 진실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가장 긴 체인을 진실로 간주한다. 이 규칙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와 가치 그 자체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질수록 비트코인 채굴에 더 많은 연산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채굴 연산력의 51%를 차지할 수 있는 집단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누군가 51%를 먹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얻는 게 없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게 돼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 누구도 공격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데요. 가격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다시 가격을 만드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인 거죠. 문제는 이 설계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요. 사토시가 백서에서 명백히 언급한 부분이에요. 6장 인센티브. 비트코인은 블록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훗날의 언급에서 7번에서 8번 반감기 이후 2040년 정도부터는 채굴자에 대한 보상은 수수료 보상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수수료 보상만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굴러가는 날은 오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애초에 확장성이 없게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수수료 보상은 이론적으로 커질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블록은 말도 안 되게 느린 속도로 10분에 1개씩 생성되고요. 블록 용량도 평균 1.5메가밖에 안 돼요. 세력들이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잠깐 펌핑시킬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유지될 수 없는데요. 결론은 비트코인은 설계대로면 앞으로 3번에서 4번 반감기 후에 블록 보상이 0.5개 이하까지 줄어들면 블록 생성이 멈추고 죽을 운명이다 라는 건데요.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가격이 4년마다 2배씩 오르려면 연환산 19% 올라야 되고요. 여기에 채굴 비용,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환산 최소 25% 정도 올라야 해시레이트를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으로만 네트워크가 생존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에요.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로 보여준 나스닥도 최근 20년 평균 연 상승률이 10% 초반이고요. 이건 사토시의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설계상 수명이 정해져 있다. 무서운 점은 과거 사토시는 그날을 2040년쯤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이 날짜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얼추 계산을 해봐도 당장 다음이나 그 다음 반감기만 돼도 위험한데요. 몇 년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수수료를 끌어올릴 대책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이유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돌파구, 16년 주기의 슈퍼사이클 가설은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편 영상에서 이어서 얘기해보죠. 참 재밌는 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부정하던 사람들마저 대부분 지금 와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인 건 맞을 수도 있겠다 인정하는 시점에 오니까 정작 비트코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시기가 참 오묘하네요. 엉클리였고요.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뵙죠.